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일주일에 단 하루만 여러분들 찾아뵙는 방송인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주 단 3가지만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3가지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같은 가격 전략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 지금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방송 끝나자마자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안에서만 직접 오늘의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계속해서 입장 도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지수 0.25%, 코스닥 지수 0.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만이 0.6%가량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분석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향후 하루, 이틀, 일주일간의 시장 어떻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이야, 우리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그러게요. 그쵸? 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연의 레드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실적 분기가 발표가 되면서 네. 생각지도 못한 큰 예상시 영업이익이 아닌 말 그대로 어니 쇼크라고 하면서 실적이 나왔지만은 주가는 상승이 되었죠. 네. 그리고 대부분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6만 전자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나 말 그대로 IT 기술주, 네이버나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IT주 이 위주로 대형주도만 좀 많이 상승했어요. 많이 상승하고 코스닥 쪽 약세로 나왔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말 그대로 대형주도부터 투심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시장이 매번 계속 급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는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요즘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차트가 쌍바닥을 찍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또 바닥을 찍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차트하고 영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반반 매수세로 상승했다고 아직까지 보는 게 유효하고요. 시장이 이제까지 21번 하락하고 그 중에서 5번, 6번 상승이 되었는데 한 번 상승했다고 해서 이제 바다 저가 매수세 유의 이런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5번 중에서 5번 상승한 거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가락 잠그고 있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현재 대형주들 위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7%말 그대로 코스피 200쪽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맨날 코스피 코스닥만 보시죠.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순위대로 몰려 있는 게 코스피 200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코스피 200에서 투심이 개선이 되고 하면은 코스피도 자체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제 코스피가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실적 분기가 낮게 나왔어도 말 그대로 삼성전자는 130조 원 이상 현금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4조 원 이상밖에 영업이익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선방은 친 거고요. 근데 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투자 현금 비중이 그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상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우량주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명이 되고 나서 현금 유동성이 많은
우량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바닥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면 되지.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2022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똑같은 매매수법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바닥이다 해서 이 바닥이어서 무조건 사야 한다. 이것보다는 말 그대로 현금 유동성이 많은 우량주 위주, 그다음에 테마가 중간중간에 이슈가 되는 테마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재무만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재무 보고 기업 실적이 이 기업이 이제 선장 가치가 엄청나게 클 것이야. 뭐 미 증시에 선장이 될 것이야. 이렇게 미리 예견하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량주는 어느 정도 현금 유동성이 많은 그 처음부터 마음 먹은 그대로 투자하시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낙폭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상승이 되었으면은 12월 달 하락폭은 그나마 1월 지금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12월 달보다는 지금이 그나마 계좌에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현금 보유 유지해드리고 있고 그걸 1년 동안 계속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어느 정도 한 가지 여러 가지 정도를 개선을 시켜줄 테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유입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선생님 요즘 악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잠자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악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내 종목이 떨어지는 것만큼 악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악재는 지금 소멸이 아닌 둔화입니다. 맨날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또 맨날 떨어지면은 금리 속도 조절 우려감, 속도 조절 완화감에 또 상승하고 맨날 예포터이가 똑같아요. 시장이 올라가면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시장이 또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맨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바닥입니다. 바닥이니까 무조건 쌍바닥을 잡고 여기서 상승합니다. 그분들 상승하기 전에는 왜 얘기 못하고 상승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보통 차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 영향에 따라서 차트하고 상관없습니다. 차트하고 상관없고 악재가 지금 현재 소매이 아닌 둔화일 때는 말 그대로 상승장일 때는 아무리 호재성이 없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12월 달 낙폭을 그나마 개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 주는 걸 체크하고 현금 유동성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 한 주간 지켜볼 섹터를 저는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에 뭐뭐 있습니까? 말 그대로 LG화학이 있고, 삼성 SDI 있고, 롯데케미칼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수화학도 있고, 뭐 한국유화도 있고요. 송호산업, 뭐 애경케미칼 여러 가지 다 있죠. 근데 어제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실적 분기에 대한 기대감에 어제 우량주 위주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더욱더 갭상승이 나온 거예요. 보통 코스닥이 더 많이 상승이 되지만은 어느 정도 이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적 분기이기 때문에 재무 정도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관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 창출해야지 이것보다 본인들 종목부터 개별 종목들을 체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야지 1단계에서 10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한 주가 오. 지켜볼 로봇은 또 삼성 로봇주예요. 삼성 로봇이 따로 있고 현대 로봇이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말 그대로 유리 로봇이니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투자를 하면서 로봇주들이 삼성 관련된 세트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네요. 네, 오늘도 많이 상승하는 와.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로봇주는 향후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30조 원 이상의 현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M&A 테마도 관련돼 가지고 상승될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삼성하고 현대는 따로 있어요. 로봇주가. 현대는 또 현대 로봇주가 따로 있고 삼성은 또 삼성 로봇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역시 노안톡방에서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어떤 게 대전주이고 또 어떤 종목이 미리 시세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요즘 정치 테마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뭐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러 가지 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하고 특정 인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정치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치인이 만약에 안 좋은 상까지 가면은 당 대표를 또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당 대표 후보들 관련 테마들이 또 상승이 되고 그와 또 반대가 되는 야당이나 여당 쪽에 반대로 반사 이익이 되는 정치 인물 테마주들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에요. 어제까지 좀 상승하다가 오늘은 약간 좀 약상승을 하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또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노을 있고 오파스넷이 있고 말 그대로 오디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방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총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제 안내하고 까무예시, 그다음에 써니전자, 한국정보공학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 대표가 어느 정도 반향성에 따라 가지고 이 정치 테마는 계속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꼭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리고 리오프닝.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코로나 테마주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코로나 테마주들이 다 하락이 됐어요. 네. 그렇죠? 안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숫자 수도 안 센대요. 네. 어차피 코로나 확진자들은 계속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말 그대로 경제를 개방을 해야 한다. 이때 경제 개방을 안 하면은 미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 지금 1등하고 2등이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미국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계속 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선을 확실하게 정했군요. 그렇죠. 네. 노선을 확실히 잡을 수밖에 네. 없죠. 노선을 확실히 잡으려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에서 계속 증가가 된다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또 침체 우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중국한테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네. 그렇죠? 중국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가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나 잠정 수치에 어느 정도 이제 중단을 시키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개방을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개방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춘춘제예요, 설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나서 미 증시가 중국 경제 활성화 기대감에 미 증시가 어제 상승이 되었다가 나스닥이 2%까지 상승했었어요. 다운지수는 1%까지 상승되었고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상승되었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CPI 물가지표 발표가 있으니 금리에 대해서 또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어제 다운지수하고 S&P 500이 하락이 되고 나스닥이 그나마 상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분이 반납이 되었지만은 중국이 향후 리오프닝이 어떻게 향후 코로나 대응 방책을 예전에는 반역 완화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코로나 숫자를 어느 정도 잠정치에 따라 가지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좀 많이 상승했어요. 여행주도 상승하고 항공주도 상승하고 영화관주도 상승이 되었지만은 영화관은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OTT에 많이 보죠. OTT에 많이 보기 때문에 영화관 쪽으로 강세보다는 화장품 쪽, 그다음에 여행주, 항공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하시고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지수가 특히나 코스닥 지수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대형주들 중심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부터 뭐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제 상승이 막 제대로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매크로적인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에 따른 반발의 매수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것 같고요. 이럴 때 뭐 내 종목이 하락했다고 물타기 또는 상승하고 있다고 불타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 현금 지키시고요. 손실을 좀 어떻게든 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유동성이 많은 우량주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런 종목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독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더 많은 자료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하단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보이는 여기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혜택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나 지금 볼만한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인 노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도 최근에 탄력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도 유망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국 이제 계속해서 개방을 앞두고 있고 또한 춘절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화장품, 여행, 항공주들 중심으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무엇보다도 최근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저희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 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원전 관련주들을 노란톡에서 교육을 해드린 이후로 원전 관련주들 시간 외에서 막 상한가 가고 이랬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잣나입니까? 그러게요. 그쵸. 전문가님 또 원전 관련주들 공략해볼까 고민하셨었잖아요. 어제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말 그대로 두바이 일경원, 네. 두바이 일경원 투자 수혜주 이 부분을 체크한다고 했는데 그새 또 이 주식시장 그새 또 그걸 못 기다리고 오늘 또 상승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상승할 줄 몰랐습니다. 그게 오늘 상승할 줄 몰랐는데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자, 우리 PD님 죄송하지만 히림 차트 한 번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히림. 여러분들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 히림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두바이에서 이제 중동 국가 지역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도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이 있죠. 중동에는 말 그대로 아랍에미리트, 말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카타르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도 서로 경쟁이 있어요. 서로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유가가. 이 유가가 나오는 산유국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넘치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서로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 경쟁률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두바이에서 얘기한 게 말 그대로 우리 두바이에서는 네오심티는 6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은 두바이 쪽에서는 1경원 말 그대로 조를 넘어가는 1경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와우. 그러면서 조만간 한국을 갈 테니 이 한국에서 투자처를 찾아보겠다 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일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보다는 두바이 관련주하고 보시는 게 더 좋겠죠. 여기에 따라 히림이 요즘 계속 상승 중인데 이 히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히림의 최대 주주, 히림 같은 경우는 히림의 최대 주주가 글로버세아가 예전에 쌍용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쌍용건설은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에 포함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 지금 이 종목이 상승 중인데 향후 이 종목들 두바이 관련주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히림을 보니까 지금 중간에 상한가 한 번 기록했고 6거래일 연속 양봉을 띄워주고 있는데 이제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중동 각국에서 스마트시티를 계속해서 건설하려는 그런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경원 규모의 도시를 구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뭐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그때 미리 시장을 저희가 앞서 분석해 드리면서 어떤 테마주들이 앞서 나갈 수 있을지 노란톡 안에서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을 미리 앞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자료들 받아보시면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 열어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하는 일주일에 단 하루 화요일
토일 이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께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이곳 노란 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릴 종목 노란톡 안에서만 정확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입장해 주셔야지만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 없는 날에도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동시에 매수부터 매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장 도와드리면서 이제 저희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종목도 한번 슬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도 살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자, 네. 오늘 제가 좀 확실한 거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요? 오늘도 말 그대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보는 말 그대로 요즘 사건이 무슨 사건이 많이 터졌죠? 집값이 하락이 되니까 전세를 띄고 도망가는 집주인들이 많아요. 요즘에 전세 사기 뉴스가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세 사기가 많고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혼 부부들이 말 그대로 빌라왕 네. 사칭 빌라왕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빌라왕이 저는 맨 처음에 200 몇십 채를 갖고 있다고 하기에 저 사람 돈이 많은가 보구나 집주인이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번 파고 들어봤죠. 네. 파고 들어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고 네. 이 방지하는 거에 대한 수혜주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들 관심 종목입니다. 뿅. 자, 빌라왕. 여러분들 요즘 빌라왕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3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화곡동에서 빌라 200 몇십 채가 전세 사기가 된 이력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그 빌라왕이 최근 들어서 별세를 했고 이 별세를 따라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계속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돈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신혼부부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말 그대로 2년 전만 하더라도 내 집이 5억이었습니다. 내 집이 2년 전만 해도 5억이었는데 집값 하락에 3억까지 떨어졌는데 이 집주인이 그 전세 자금을 딴 데 썼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전세 피해들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이 전세 피해들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말 그대로 전세 반환 보증 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 사람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혜주를 갖고 왔거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앞으로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이 빌라 전세 사기에 당한 분들이 20, 30대 사회초년생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비슷한 연령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슬슬 집도 한 채 마련하고 싶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회초년생 중에 하나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서 그렇게 잘 모아둔 돈 거기다가 또 이제 빚도 얼마 정도 껴있을 텐데 그 돈을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피해자분들은 정말 다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안 난다.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네. 되게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전세 피해 그것도 연끝을 해서 모은 사람들이 더 맞아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 돈 많은 남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세로 간 남자 만나시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달콤한 유혹이 당하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이 당한 거고. 근데 이 빌라왕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피해자들이 맞아요.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나도 알다가도 모르게 내가 아는 집주인이 이 집주인이었는데 갑자기 이 내 집 전세로 들어온 집이 다른 회사의 컴퍼니 회사였더니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공감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업자를 집에도 낼 수가 있어요. 법인을요. 법인을 네. 집에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법인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공인중개사에 따라 가지고 말 그대로 임대주택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네. 집에다가 사업자 내는 거는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또 보증 금액을 내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왕 같은 경우가 수법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좀 지켜볼 거고 네. 여기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 다 불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도 불안합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 보증 반환 금액이라는 걸 좀 알아봐야 하고 오. 여기에 또 가입자가 증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금리 보증. 그렇죠. 금리 인상이 올라가면 말 그대로 금리 수혜주가 올라가면서 또 채권 관련주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증가가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빌라왕. 이 빌라왕이라는 게 말 그대로 200 몇십 채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300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40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신축 빌라를 상대로 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이 사기 피의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왕들이 계속 증가할수록 말 그대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공인중개사부터 단속권을 검토해야 한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은 말 그대로 검은 돈. 이 검은 돈을 브로커가 준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가 넘어가고 이 공인중개사하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같이 합작을 하면은 말 그대로 이 전세로 들어오는 피해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 쪽을 계속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단속권을 강화를 시켜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집값이 최근에 하락이 되니까 공인중개사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고 이 계약을 맺었는지 이 부분까지 다 검토해야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은 면령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내 전세금 뛰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하락되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갈 때 3억에 들어갔는데 이 집이 갑자기 집값 하락 때문에 2억 5천이 돼버렸네. 그러면 집주인이 내가 전세금으로 준 3억을 갖고 있었는데 2억 5천으로 떨어진 지금 집값을 말 그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 전세보증방 그거 가입 되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세 보증 반환 보험 이 보험에 가입하는 숫자들이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죠. 네.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작년에 최근에 발표된 통계치에 보면은 전세 보증 보험 발급 건수가 역대 최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가입할 수밖에 없죠. 저도 역시 불안합니다. 제가 얼마에 들어갔는지 그거는 얘기 못 해줍니다. 100원에 집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예드 전문가가. 100원에 전세 금액을 들어갔는데 이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이제 3달,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게 집에 곰팡이 안 꼈어요. 집에 곰팡이 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야지. 이런 전화가 오면은 제 입장에서도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이거 빌미로 해가지고 나한테 전세 금액 안 주려고 하는 건가? 말 그대로 이 집에 곰팡이가 꼈어도 법적으로는 전세 금액을 2년 계약이 끝났으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전세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이나 4개월 전부터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 안 오다가 갑자기 집주인 전화 와가지고 곰팡이 안 꼈습니까? 팡이? 그런 거 꼈으면 나한테 얘기해야죠. 왜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가 있죠. 내 돈 안 주려고 지금부터 밑밥을 까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세 보증 보험 금액은 여러 가지 변수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지십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집값 하락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집값 하락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집주인들은 빨리 빌라든 아파트든 팔고 싶어 하는데 못 파는 거야. 말 그대로 금매가 바로 나왔어도 못 팝니다. 말 그대로 관남권 아파트가 20억짜리가 15억 쪽으로 금매를 내놨어도 누가 사겠습니까? 네. 안 사요. 네. 아무리 싸게 나와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차피 집값이 하락이 더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범죄자들은 이걸 이용하죠. 집주인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 집 우리가 금매를 내놓으시면은 우리가 사 드리겠습니다. 사 드릴 테니까 이 컨설팅 형식에 따라 가지고 매매 계약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건든다는 겁니다. 항상 범죄자들, 피해자들은
간증한 피해자들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도 알다가도 모르게 몰고 범죄에 가담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제가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 스토리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기 오리 신혼 부부가 있어요. 오리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오리가 한 쌍의 오리가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오리 신혼 부부가 이제 내가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전세 계약을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거래로 말 그대로 전세 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리 신혼 부부고 그리고 피의자는 전세 사기 거래범들입니다. 자, 여기서 피해자를 구분했으니까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뿅. 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그렇죠? 내 집이 없더라도 말 그대로 남자가 모은 돈, 여자가 모은 돈을 해가지고 전세 금액을 가잖아요. 대출을 받고 가고요. 네. 여기서부터 새 보금자리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참 신혼 때다 보니까 꿈도 많아지고, 맞아요. 꿈도 많아지고 앞으로 열심히 사자.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옛날 생각나시겠네. 그렇죠? 그때 그거하고 똑같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말 그대로 이 여자 암컷 오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빠,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랑 수컷 오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 일단 빌라부터 구하자. 이런 방식으로 오리 부부는 집을 구하러 다닙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이제 집을 구했어요. 빌라를 구했습니다. 빌라를 구하고 오빠 빌라도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 결혼식장만 끝나면은 신혼여행 하와이 갔다 오면 돼. 이렇게 하면서 하와이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순간 빌라로 가죠. 빌라로 가면서 이제 새 보금자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또 돈을 모으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걸 다시 갚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만큼 우리 신혼부부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했고 우리 아나운서님 역시 나중에 그렇게 해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오리들은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 사기가 갑자기 급증이 되었습니다.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듣보잡인 빌라왕, 이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계속 휘저었어요. 이 휘저으면서 말 그대로 이 전세 금액이 내가 알던 집주인은 이 집주인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고 다른 회사가 갑자기 들어섰네. 법인 회사가 들어섰네. 이 법인 회사가 들어섰는데 그럼 내 전세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이 더 많아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이 금액은 못 받거든요. 법적으로. 네.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사업자를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자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러면 전세 사기. 전세 사기는 우리가 기존에 아는 것처럼 우리가 빌라를 전세로 들어갔는데 돈을 못 받으면은 그게 전세 사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빌라를 뺏는 갭 투자인 이 피해자들 때문에 계속 피해자들이 증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러면 이걸 들으면 오리 부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수컷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힘들게 번 돈을 계약 끝나고도 못 돌려받더니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암컷 오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아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겹치게 되는 거죠. 은행의 네. 대출 금액도 갚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세 사기 수법이 어떻게 계속 증가가 되고 어떻게 전세 사기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드리고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자, 전세 사기 수법.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빌라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전세 사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 집주인은 최근에 집값 하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집을 빨리 팔고 싶어해요. 빨리 팔고 싶어요. 이 빌라가 3억인데 지금 집값이 2억 4천까지 떨어졌어. 2억 4천까지 떨어져도 안 팔려. 그럼 2억 2천까지 내려가겠다 하면서 그렇게 급매를 내놓는 집주인들한테 이 피해자, 이
전세 사기단들이 접근합니다. 접근하면서 급매를 원하는 집주인들 말 그대로 이 전세 피해자들도 급매를 내놓고 가격을 더 싸게 내놓는 비하 집주인들한테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범죄를 저지러도 더욱더 지들도 사람이었고 돈 크게 더 주고 매매하고 싶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시세보다 더 높게 처분해서 해주는 조건으로도 말 그대로 집을 사주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말 그대로 급매 나온 거를 사준다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네. 접근하면서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렇게 되면서 이 비합 집주인하고 전세 사기당하고 컨설팅 계약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방식이냐? 전세 세입자를 말 그대로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면은 집을 사주고요. 집을 사주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주고 말 그대로 이 중에서 일부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 빌려다고 중간에 우리가 보증금이나 집을 매매를 해주겠다. 전세를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자를 우리한테 내놔줘라. 이 집을 법인으로 우리가 세울 테니까. 그러면 이 컨설팅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주인도 솔직히 이게 범죄인지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은 이렇게 컨설팅 계약을 해주면은 집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 집주인들은 말 그대로 피해자하고 하기도 그렇고 피해자하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알다가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상대방이 집을 팔아준다는데 상대방이 이 집주인한테 내가 네 집을 사줄 테니까 말 그대로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컨설팅 계약을 통해 가지고 당분간 여기 법인을 하고 전세 보증금을 들어오면은 일단 네가 갖고 있어야 네가 갖고 있고 여기서 집이 네가 급매 처분을 하면서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그때 다시 우리한테 주고 너네한테 더 쳐서 더 주면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집주인한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말 그대로 좋다. 뭐 보증금은 전세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나도 그 컨설팅 계약을 몇 달 동안 이렇게 해주고 유지해주고 법적으로 이걸 등본을 떼어주겠다. 등본을 떼어주면서 말 그대로 이 집주인이 컴퍼니가 되는 겁니다. 이 전세 사기단이 세운 컴퍼니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 사업자도 뭐 사촌 동생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범죄자들이 하는 수법이 뭐냐면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사업자에 내놓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컴퍼니로 만들죠. 그 컴퍼니를 만들면서 말 그대로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하는 동시에 이 돈을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이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의 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컨설팅을 당하면서 전세 사기가 당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집주인하고 전세 피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단 밑바닥을 깔아놨으니 전세자들은 왜 피해를 보고 이 부분에서 또 어떤 방식 때문에 돈을 못 받는지 그 부분은 역시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이렇게 되면은 매매가 계약이 됐어요. 매매가 계약이 되고 또 수수료를 줍니다. 수수료를 주고 이 중개사 말 그대로 우리가 가끔 보면은 부동산 중개사는 우리가 직접 가지만은 알다가도 모르게 인터넷하고 다르게 다른 중개사가 나와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인터넷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전직과 신뢰를 통해 가지고 이 빌라에 대해서 좋은 집을 구매해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면 부부가 같이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남편이 공인중개사가 있고 와이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남편한테 배워가지고 중개사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약간 좀 눈썰미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계속 꼼꼼히 따져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중개사가 아닌 중개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중개사들이 브로커들이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개사 사칭하는 사람들이 비하 집주인하고 말 그대로 다른 부동산이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부동산을 전세 피해자들이 내세우면은 경찰에 나중에 단속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 사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비하 집주인하고 거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말 그대로 수수료도 말 그대로 비하 집주인한테도 주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컨설팅을 한 대가로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면서 이 집을 사업자로 변경을 시킵니다. 사업자를 변경시키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 집이 있어요.
근데 윤지훈 아나운서 집을 제가 컨설팅 계약으로 말 그대로 윤지훈 씨한테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지훈 씨는 집을 빨리 판매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집을 판매를 하면서 말 그대로 대신 여기에 전세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 보증금은 갖고 있어야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안심을 시켜줘 하잖아요. 사기꾼들은 일단 첫 번째는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집을 컨설팅 계약으로 4개 5달 정도만 여기에 유령 법인으로 세우겠다. 집을 법인으로 세우고 말 그대로 이 사업자를 세우면서 여기에 이 사업자의 직원을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을 등록시키고요. 그리고 이 직원을 등록시키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이 집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담보로 잡기 전에 먼저 집주인한테는 일단 집주인 가격을 쳐서 주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은행에 담보를 잡는 거예요.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는 이 집이 은행 돈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로 있는 전세로 들어온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 직원들한테 없는 직원들한테 월급도 좋아하는데 이 회사는 월급도 못 주고 법인은 그런 것까지 다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못 주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 소득도 안 나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기간이 됐는데도 돈을 안 갚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집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세 피해자들은 내 돈 어디 갔어? 말도 안 돼. 내 돈이 왜 은행에 들어가? 네, 지금 보증금도 응. 못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해요. 전문가님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특히나 뭐 말씀해주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대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그나마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생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말씀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 관련한 기업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오늘 종목을 바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4분 동안 여러분들 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 다양한 혜택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저희가 있는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약 3분 후에 공개될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속출에 따라서 이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집을 좀 구하고 싶은 사회초년생의 한 명으로서 이 전세 보증보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발주도 계속 많아질 거고요. 네. 이 PPT의 마지막 장면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세 보증 반보험 증가 숫자들이 계속 아까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가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어제 또 상승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하고 네이버 쪽에는 말 그대로 전세 보증에 대한 실적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관심 종목은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 자체 내에 전산을 데이터로 통합해가지고 부동산을 업무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할 때마다 이 수혜주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좀 차트를 금방 보여드릴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곡선으로 계단 형식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 형식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더욱더 상승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여러 강구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따라서 기대감은 상승할 거니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해서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대책으로서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노란톡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종목 매수부터 청산까지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가격 전략도 함께 저희와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문 1분 동안 열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남은 1분 동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있다면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고지 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보장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